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9월 3일 수요일이 아니고 화요일이네요. 화요일. 오늘 또 내용에 대해 한번 보겠습니다. 58번째 황혼. 황혼에서 황자는 누를 황, 혼자는 해저물 혼자다. 즉 해질 무렵이 황혼이다. 인생에서 황혼은 언제일까? 전에는 직장에서 은퇴할 때이지만 요즘엔 다르다. 옛날에는 해가 지면 어두워 특별히 할 것이 없었지만 요즘엔 해가 져도 조명이 발달되어 할 일이 너무너무 많다. 마찬가지로 인생도 이제는 100세 인생을 사는 시대이니 직장에서 은퇴해도 할 일이 너무너무 많고 황혼 시기도 점점 늦어지고 있다. 황혼 때 우울증이 온다고 하는데 그건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삶의 종말이 올 때까지 무언가 해야겠다는 삶의 끝장을 놓지 않아야 우울증이 안 온다. 나이가 들었을 때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는 건 본인에게 필요한 것만 보고 들으라고 자연이 그렇게 만든 것이니 쓸데없이 보고 들어 남에게 간섭하지 말라는 뜻일 게다. 또 봄에는 비 오면 만물을 키우는 것이고 가을엔 비 오면 겨울을 재촉하듯 나이가 들면 쉽게 몸도 마음도 빨리 지치고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니 나이가 들었을 때 무엇을 하더라도 먹더라도 과연 건물이다. 자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찾아올 때 무언가 줄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 질문할 때 답해 줄 수 있는 여유를 키워야 한다. 이때쯤 문제되는 것이 만약 혼자 되었을 때 재혼인데 재혼을 자식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재산 때문이다. 아무리 재산이 없는 부모에게 누가 와서 같이 살자고 하는데 그 어떤 자식이 반대겠는가. 사실 부모 재산 따지고 보면 부모 것만 아니고 다 집안 공동 재산이다. 자식들이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았다면 그만큼 공부 못한 자식이 있었다면 공부로 재산을 안 냈으니 아울러 자식이 건강하다면 병원에 돈을 지불 안 했으니 그러니 우짜등등 현재 집안 재산은 가족 공동체가 모두가 기여해서 이룩한 것이다. 나중 누가 집안에 들어온다 할 때 그분은 자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으니 갑자기 끼어드니 우리 재산이 일탈될까봐 자식들이 반대하는 거다. 일종의 이것도 터세다. 그럼 어떻게 꼭 하려면 요즘 각종 연금법상 호적에 없어도 등거이만 되어도 유족연금 받을 수 있으니 호적은 각자 그대로 두고 그 가족 구성원들에게 시간을 두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해보라. 그렇게 잘하다 보면 구성원들이 스스로 이제 그만 합치라고 말한다. 30대는 20대를 50대는 40대를 그때 좋았다고 말하듯이 그런데 진작 우리는 20대 30대 때 그때 그 순간은 왜 이렇게 어렵냐고 말하지만 막상 지나고 보면 그때가 좋았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제는 나이와 상관없이 매 순간 긍정적으로 살고 무엇인가 이룩하겠다는 희망을 가져야 황혼이 아름답다. 황혼, 그렇죠. 요즘 황혼이 과연 몇 세부터일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점점 힘이 빠지잖아요. 뭐 40대 최고로 원기왕성했다가 50대부터 점점 폐경기다, 뭐 갱년기다 등등 해서 힘이 빠지는데 나이가 들면서 힘이 빠지는 원인은 이제 힘으로 어떤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식, 지혜로 어떤 일을 하라고 합니다. 40대 원기왕성하는 힘이 아직도 50대에 남아있다 해서 힘으로 붙이려고 하면 내 몸에 분명히 어떤 장애가 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힘으로 어떠한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지혜로 하십시오. 지혜. 그리고 황혼기에 최고로 이제 문제 삼는 것이 이제 재혼 등등이 있는데 책에도 써놨듯이 진정한 재혼은 할 때 왜 자식들을 반대를 하느냐? 궁극적으로는 돈 문제입니다. 돈.
이런 돈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돈은 가족 구성원 공동체 모두가 함께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누구는 반박합니다. 나는 제 애들은 공부밖에 안 했는데 뭐 금마들이 재산에 형성했다고 하느냐? 아닙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애들이 공부를 잘했다면 장학금 받았잖아요. 그것도 부모 재산에서 돈이 안 나갔으니까 재산이 기울이고 또 건강하다면 그 재산이 병원에 돈을 안 갖다 줬으니 그만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누구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죽고 누가 재혼을 한다. 그러면 자녀의 자식들은 반드시 반대합니다. 왜? 재산이 또 일탈을 하잖아요. 일탈. 왜 갑자기 이렇게 우리 재산에 기여하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누가 결혼한다. 그러면 그 좋아하는 자식이 누가 있을까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십시오. 호적에 먼저 올리지 말고 계속 서로 간의 만남과 교제를 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가 자식한테 잘 하다 보면 자식은 이제는 그만 나의 아버지랑 나의 어머니랑 합치라 얘기를 할 겁니다. 그때 합쳤을 때는 다시 호적이 올렸다 하더라도 별 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결혼과 황혼의 재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같이 삶을 왕래해서 같이 잘 살다 보면 이제 그만 들어오라 합니다. 그때 하시면 되고, 또 하나 제가 끝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사항은 내가 만약에 70이다 80이다 더 이상 삶에 무슨 값어치가 있냐라고 한탄을 하시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힘으로 못하지만 죄는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자제분이나 누가 옆에 사람이 와서 물으면 내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할 수도 내가 지식을 갖추어 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1대, 2대, 3대로 만약에 나눈다면 1대는 어떤 우리가 이념을 수립했는 거고 2대는 어떤 자산을 팽창을 한 겁니다. 3대는 그 이념을 인계받은 자고요. 우리가 삼성을 보더라도 1대 우리가 이병철 행장이 살아계실 때 삼성이란 그 이념을 수립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다음에 2대 이건 회장은 팽창을 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든다면 내 스스로 내 삶을 한번 뒤돌아보고 내가 꿈꿨던 이념은 이거다라는 것을 자식들한테 남겨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황혼의 시대라 해서 너무 자탄에 빠지지 말고 내 이념을 대로 과연 살아왔는지 나는 어떠한 이념으로 살아왔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런 이념을 한번 재정립을 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 정립하고 난 다음에 그런 이념을 자식들한테 넘겨주면서 나는 이러한 이념을 가져왔고 이러한 목표로 살아왔는데 이러한 것에 잘못한 점이 있더라. 앞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어떻겠냐 라고 그런 이념을 유산시키는 것이 진정한 상속자입니다. 그러한 이념을 부모로부터 이념을 물려받은 자가 진정한 상속자임을 명심을 하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환기에 정신을 놓으면 이 몸에 반드시 병이 옵니다. 살아 죽을 때까지 이념의 끝자락을 놓지 않냐고 바로 살면 내 삶은 행복하고 병 없는 삶이 됩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오늘부터라도 새롭게 내 삶을 한번 뒤돌아보고 새로운 이념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